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여기는 동부지검 앞입니다. 바로 청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 부근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늘이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우, 막 옆에 개도 뛰어다니고 그러네요. 개주인이 목줄을 놓쳤습니다. 이 도시는 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게 사기꾼들이 막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많은데 저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맨날 부정적인 사람들만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세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돈에 관련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참 이게 사기꾼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의 명의를 빌려요. 이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명의를 그렇게 잘 빌려요. 명의를. 그런데 아니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명의를 빌려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꾼이다는 거예요. 꾼이다는 거예요.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자기가 언제 봤다고 학교 시절 동창도 아니고 뭐 깨복동이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도 성이 다 되고 40대 50대에 만난 사람한테도 빌린다니까. 20대 30대 사이 초년생이 빌려주는 게 아니고 60이 넘은 사람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곤혹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꼭 그거예요. 중간에 꼭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제 명의를 빌리고 싶다? 그러면 사기꾼이 저한테 접근을 할 때 자기가 직접 나한테 접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잘 아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사람은 저 사람 능력자야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능력자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 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할 수도 있죠. 그 사람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또 자기도 명의 빌려주고 돈 받아 먹는 그런 정도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자꾸 이렇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좀 흔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양해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게 중간 다리를 건너가지고 중간 다리를 건널목 같은 징검다리가 될 사람들을 통해서 꼭 그렇게 부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여자 같으면 남자가 여자를 할 때는 여자 보고 사귀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결혼할 것처럼 사귀어가지고 명의를 다 빌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몰라 하죠.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명의 빌려가지고 부동산 명의 신탁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양도세, 소득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내냐 하면은 그 명의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체납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뭐든지 다 약속해주고 뭐 이거 하면은 뭐 같이 살고 이 돈 만들어가지고 저쩌고 이렇게 가문이설 다 하다가 처음에는 세금 체납 조금 내줘요. 그건 왜 내주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기죄로 고소당할 거를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안 내주려고 했습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다 내가 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이렇게 나가면은 사기죄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재물을 편취할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사기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지금 돈을 못 줄 뿐입니다. 이라고 해버리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꾼들은 그런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습으로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도소 갔다 오고 뭐 사건에 이런 입건의 흔적들은요 한 수십 번 수백 번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그중에 이제 교도소 갔다 온 거는 이제 몇 번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존에 관련된 법 지식이라든지 생존에 관련된 사람들을 접대하는 거 누구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들 호영호재 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검사들도 많이 알면 좋고 형님 좀 제가 이번에 조금 그랬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사람, 자기 뒷배경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기관의 사람들한테는
밤중에도 막 술 사주고 얼마든지 투자할 용의가 있지만은 실상은 피해자들한테 돈 갚을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막상 이제 고소를 해도요,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돈 주고 정관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로비 좀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 변호사 그 돈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전의 싸움이. 그러니까 돈 많이 쓴 사람이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도 돈 쓰면 확실히 좀 다르죠. 다르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공직자라 해가지고 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주면 좋아라 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부 아주 소수의 0.1%나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정직하게 가치를 추구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하다 하면 억울하면 억울하십니까 하면서 귀 기울여주고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려 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흉측한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도 나라가 그래도 돌아가는 거는 그런 분들 덕분이죠. 그런데 이제 또 사기꾼이, 또 이제 남자들은 뭐 이렇게 사귀자, 결혼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게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막 장기간에 공을 들여요. 장기간에 공을 들고 형님 동생 이렇게 지내다가 그 아들까지도 용돈 줘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10년 지나다 보면요, 써먹을 때가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도 보내주고 회사 취직한다고, 취직 못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 와가지고 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 하나 만들면 이 회사 자네가 한번만 해봐, 좀 맡아봐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든 지시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 사기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니까 무조건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 직장을 구해준 사람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누구한테 끊어라 그러면 끊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오고 이리 와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받는 사람이 결국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바지 사장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 대가가 혹독하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대가가 혹독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다 그냥 인정해, 본인이 다 했다고 그러면 내가 다 이게 뒤에서 다 빼버릴 테니까 걱정 마, 이 말을 또 그렇게 믿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력일까, 어떤 매력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까, 혹 해가지고. 그러니까 빠라는 게, 누구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홀려가지고. 그런다 하잖아요. 사이비 교주의 신도들은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고 그러면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옹호한다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이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한없이 잘해요. 한없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개도 잘 숙이고 인간성도 그렇게 좋아요. 까칠한 사람들이 사기꾼 중에 까칠하면 되겠어요. 사기꾼이 옷도 잘 입고. 일단 청산유수입니다. 말은 청산유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산유수라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말하더라고. 그리고 옷도 잘 입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여자들, 여사님들, 사모님들 꼬시는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은 옷도 잘 입어야겠죠. 왜? 매력을 풍겨야 되니까. 옷을 그렇게 잘 입어, 옷을 그렇게 잘 입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혹하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일가족,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아들까지도 다 연루시키고 그 또 외삼촌까지도 연루시키고 그냥 한 집안의 재산을 다 이렇게 믿고 재산 팔아줄게, 이번에 부동산 올랐지 내가 팔아줄게, 대신 팔아줄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돈 안 줘버리고, 그게 이제 준다 한 게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안 준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나는 줄 것 같지. 이 사기꾼들의 공통된 특징이면 한 20명의 사기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계격파를 해요. 당신만, only you. 당신만 내가 해줄게. 다른 사람은 내가 솔직히 못 해줘. 근데 당신 것만 내가 챙겨줄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래도 정이 있잖아,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계격파를 다 20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고소하면 이놈이 진짜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할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은요, 또 강자한테는 얼른 굽히잖아요.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읍소를 해요. 그러니까 읍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찔끔찔끔 흘려요. 그것도 눈물도 뭐 흘리려면 뭐 펑펑 흘려야 되는데, 참외의 눈물은요, 엉엉 해가지고 대성통곡할 정도로 몇 시간을 울어요. 그렇게. 그런 눈물이 진짜 참외의 눈물이고 진짜 눈물이죠. 그런데 찔끔찔끔 흘려가지고 흡수하려고 사람한테 속이려고. 그러니까 눈물도 그렇게 흘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참 사기꾼의, 이게 그 사람들은요, 그게 온몸에가 사기성이 배 있는 거예요. 뭐든지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뭐든지 고개 숙이고 생존 기술이 막 터득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참 흉측한 게, 잠을 잔 거, 사기꾼이 잠잔 거를 봐봤는데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새근새근 천진난만하게 자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양심에 공구리틀을 쳐버렸다. 그러니까 공구리 쳐버리니까 양심이라는 게 없죠. 그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생존 전략이고 그야말로 전략이죠. 전략 전술이죠. 거짓말이 전략 전술이다. 흉측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남의 피해를 당하고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가면은, 그 거짓말이라는 게 그야말로 능력이죠. 자기의 능력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옆에서 개가 참 많이 떠드네요. 진짜 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참 능수능란하다. 그런데 전혀 양심에 거책이 없다. 그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거짓말도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양심이 없다. 그리고 흉측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든지 거짓말의 고수가 되면요, 거짓말을 본인이 한다는 생각을 일체 안 해요.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명의 빌려가지고 항상 명의를 가지고 일을 하지. 자기는 항상 뒤에 숨겨 있어요. 숨겨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힐 일도 없고, 뭐 고소하려 해도 같이 공범이 되잖아요. 명예신탁 같은 거는 고소해봐야 명예 빌려준 사람도 수탁자도 처벌받잖아요. 물론 이제 공소시효 5년이 지나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다 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느냐, 왜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느냐, 그거는요 바로 그거죠. 아쉬우니까 그래요. 내가 뭔가가 아쉽고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걸린다 이겁니다. 원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들은 그거를 너무 잘 캐치해요. 귀신같이 캐치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능력은 대단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번 타켓이 딱 되면 100% 되면 100% 걸려요. 100%.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발하게 그 점 하나를 가지고 팍 키우는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쉽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아쉽죠. 재물도 아쉽고 색도 아쉽고 뭐 그러잖아요. 다. 죄와 색이 겸비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화택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혼자 뭐 이렇게 독야청청하고 수승하게 뭐 어디 한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산에 들어가도요, 그 곰이나 범민내나 이런 거는 다 내 옆에 따라다녀요. 귀신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공짜 속에는 가시 있다. 공짜 속에 가시 있다.
항상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공짜 속에 해답이 있겠습니까? 공짜 있으면 해답 안 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계획하네요. 공짜 속에 해답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 있고 뭐든지 당물에는요 독약이 있는 겁니다. 단물 많이 먹다 보면 당뇨 걸려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탄수화물 줄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단 거를 이제 줄여야 된다. 인생 살면서 단 거를 줄여야 된다. 단내 나는 거, 단내 나는 말, 혹하는 말, 이런 말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본인이 말년에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된다. 그리고 재산 다 털리고 본인이 신불자라서 노년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사기꾼들한테 제발 걸리지 마십시오. 걸리지 마시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한테 혹해가지고 걸리면 국민도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힘들어집니다. 그 대가가 혹독합니다. 혹독해요. 개인한테 걸려도 대가가 혹독하고, 교도소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명의 빌려주고, 그리고 또 주가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명의 빌려줬다가는요, 나중에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걸려요. 그러면 증여세 누가 냅니까? 수탁자가 내요. 물론 수탁자가 없으면은 신탁자가 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하면은, 물론 신탁자가 과징금 내지만 형사처벌도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시 이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세금으로 증여세 두드려 맞고 조세 범칙으로 고발되고 그러면 벌금 최소 벌금 맞을 건데 그 벌금 못 맞으면 어육장 유치 가야죠. 그러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면 그런다고 해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그런데 돈도 많이 안 주죠. 찔끔 줄 만큼 주고. 입이 청산유수예요. 나오는 말마다 청산유수고 항시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잘한다니까요. 옷도 잘 입고 막 머리도 손질 잘하고 인물도 말도 잘 안 해요. 말도 이렇게 항시 웃으면서 샥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 막 청산유수로 나오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쳐도 똑같은 말 저렇게 쳐도 똑같은 말 빙빙해도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왜? 맨날 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수행자는요 거짓말 이 점 하나에 거짓말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그거 하나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온몸을 괴로워합니다. 온몸을 괴로워해요. 예. 거기에 본인이 좌절하고 업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를 또 참여를 하고 그게 수행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본부들이야 뭐 전부 다 본능을 향해서 가죠.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잘 되면 되지 뭐 야 남 챙길 거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라 망해도 그만이고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허접하게 벌어도요 그렇게 허접하게 번다는 거 아닙니까? 허접하게 벌면요 죽으면 끝일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하늘을 날 것 같이 새털같이 가벼웠다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죠. 무겁죠. 항상 남을 속이려 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뭐를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얼굴 딱 보면은 웃음이 없어요. 일단 굳어지고 그런데도 쓴웃음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지어낸 웃음이죠. 그러니까 눈물도 악어의 눈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눈물이 그렇게 하듯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항시 본인은 본인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남 피해 주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허접하게 돈 벌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결국은 부모 그렇게 하는 것 보고 결국은 그 부모한테 배운 거를 그 허접한 짓을 누구한테 하느냐? 부모한테 제일 먼저 써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의 노년에 말년에 그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술에 빠져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잠에서 뭐 귀신 나온다고 헛꿈 꾸고 뭐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계속 술 먹고 술 중독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독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섹스도 중독이 되고 도박도 중독이 되고 뭐 술도 중독이 되고 중독될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생전에도 그 대가를 다 치르고 가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업보를 어디든 언제든지 이제 내놔야 되죠. 생전에 내놓든지 죽어서 내놓든지 결국은 그거는 자기가 치러야 될 업보다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순진함의 대가를 본인이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마시라. 명의는 절대 빌리는 게 아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의 빌려주면 그 대가가 가혹합니다. 공짜 속에 가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대가를 치르고 뭐를 받는다. 그거를 습관화 하십시오. 젊어서부터 습관화 하시고 항상 공짜 좋아하고 공짜를 많이 받아먹고 항상 몸에 배 있으면요. 나중에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은 소나 말로 태어난대요. 몇 억급을 지나가지고 그것도 갚아야 된다요. 그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크다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명의는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그리고 혹하는 말에 속지 말고 그런 말에 좋은 말에 속으면은 그 대가가 쓰다. 말로가 힘들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개인이나 국민이나 모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좀 밤 기운이 밤이 되니까 시원해지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행복, 부드러운 미소, 부드러운 얼굴 항상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